혹시 그 1교시 때 드린 설명 중에서 질문사항 있으면 잠깐 받고 넘어갈까요? 첫 시간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예, 어려웠나요? 침치료할 때 무조건 아픈 쪽 치잖아요. 아, 그 사항에 빠졌는데 저희는 이제 침치료는 건측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의 반대편. 그리고 이제 양측 추혈은 하지 않고요. 주로 7, 80% 이상이 건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중에 이제 환자 특이성상 건측보다 환측이 좋은 환자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측을 사용하는데 기본은 건측을 위주로 합니다. 여러 군데 아프시다고 하는 사람 한 분씩 6개씩만 하시나요? 환자가 여러 군데가 아프다고 하면 일단은 같은 계통인지를 확인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 계통이면 뒷목이랑 어깨랑 허리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른 계통이면 더 불편한 데가 어디냐, 하나씩 하자.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한꺼번에 다 치료해준다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거 하나를 지정해주고 그거를 낫게 해주면 이 사람 잘 놓는구나. 그럼 다음번에 그것도 또 좋아지겠지. 또 얘기했는데 또 잘 낫게 해주면 여기는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씩은 반드시 치료해 주는구나. 오래 오죠 그러면. 그러니까 굳이 한꺼번에 뭐 허리, 어깨, 무릎발을 다 치료해 주려고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계통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면 제일 급한 것부터 효과를 보겠지만 그 다음도 이어서 치료하면 효과를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또 있습니까? 예. 예? 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 같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상한론 육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친구학, 경혈학, 경락학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그 의미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총통치법에서는 뭐 양명, 조금 이런 육기적인 해석도 없고요. 오로지 장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연습하시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기본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오행을 자칭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시고 총통지법 총론에 대한 정리만해서 제출하시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행을 자칭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그거를 지표로 해서 사용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이제 깊이라든지 어떻게 해야지 안 아픈지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나는지를 생존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거든요. 이제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취혈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어있는 공간에 잘 들어가야 되고 그 침이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효과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복진의 반응이 나타나야 되고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행혈의 위치는 다 그걸 기준으로 선정한 자리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유침 시간이요? 유침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침을 놓고 그 자리에서 자극을 주고 효과 확인이 되면 대략 한 60, 70% 이상의 효과가 난다고 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유침을 하면서 조금씩 효과가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만약에 원장님들이 좀 더 성의를 발휘해서 염전을 해주시면 좀 더 상승 효과가 있고요. 그런 성의를 발휘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조금씩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유침 시간이 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요새 환자들이 침 오래 맞는 거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인데 요통 환자는 눕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당연히 누워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누우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요 그냥. 자기도 무슨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파서 왔으면. 그래서 요통의자는 우리가 이렇게 대기실에서 앉을 수 있는 의자 있죠. 거기에 이제 앉혀놓고 굴신을 자꾸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굴신을 계속 하게 되면 이 동구요법이라는 게 효과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이 되죠. 물론 이제 누워서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누워있으면 안 해요. 거의 시켜보면 아파 죽겠는데 왜 움직이냐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거는 뭐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패드만 위주로 있으신 원장님들은 그 패드에 앉히면 되죠. 일단 뒤에 이제 베개라든지 이런 걸 좀 받쳐놓고 앉을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침을 놓고 부심도 확인을 하고 비슷한 동작을 힘이 닿는 한 열심히 움직여라 하면 훨씬 더 좋아지죠. 또 있으신가요? 그럼 치료할 수 있는 한계는 한계요? 어려운 병은 화타가 와도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병은 코드만 잘 찾으면 굉장히 잘 치료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요통도 저처럼 심각한 환자가 있는 반면에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아주 가벼운 허리 염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일반적인 허리 염좌 환자는 10명 중에 8, 9명은 축효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축효가 난 다음에 대략 3회에서 5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에는 염좌가 해결돼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내상병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내상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연관관계를 설명해주고 치료기간을 잡아야 되겠죠. 또 있으신가요? 뭐 없으시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통인데요. 이 요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이냐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요통의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생각할 때 요통은 일단은 요추와 천추로 국한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등이 아픈 건 요통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론 이제 그 비수나 위수가 있는 부위에 등이 아파서 그 돌아보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슬픈 표정을 지으면 위장에서도 치료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요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요추 1번부터 시작을 해서 꼬리뼈까지 이어지는 이 부위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통으로 얘기하는 부위고 여기가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이게 요통이다 이거죠. 이제 기준은 이걸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종 요통에 대한 약들을 먹어보고 과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병인에 대한 접근이 침을 놓는 병인에 대한 접근과 다릅니다. 침 치료를 잘하려면 병인이 되는 장부의 확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의보감 요통문에서 습요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습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치법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그 습요통이 대장의 습이냐, 방광의 습이냐, 삼초의 습이냐에 따라서 침 치료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방광의 수불과 대장의 수불이 위치가 다릅니다. 표현되는 부분이 다르고 나타나는 복진이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습을 치료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대장의 경우에는 곡지삼리를 써야 되는 거고 방광일 때는 위중삼리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요추와 천추 부위의 배수혈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목차는 이제 요통이란 요통의 진단은 어떻게 할 거냐,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예후는 어떻냐에 대한 순서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얘기할 핵심 중에 하나가 요통의 양상에 따라서 병행장부를 구분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허리가 아파서 오는 환자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허리를 구부리질 못하겠다. 구부리면 찌르는 듯이 아프다. 아니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허리가 뻐근하다. 무겁다. 뭉쳐있다. 욱신거린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 증상으로는 병행장부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맥 육궁골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 그러면 목화토금수혈 중에 어떤 혈을 써야 될 것이냐에 대한 힌트가 되는 거지 어느 장부를 써야 된다 이게 안 돼요. 특히나 이제 굴심분리를 호소하면 특히 전후굴심분리를 호소하면 앞뒤로 움직이는 게 안 되면 보통 생각을 이거 방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방광경이 뒤로 지나가니까 방광경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앞뒤로 움직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해보면 제가 임상연차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10년 동안에 요통 환자를 굉장히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제가 요통 환자지 않습니까? 방광으로 인한 굴심분리 요통 환자가 전체의 한 10% 20%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는 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구신분리를 호소하면 보통 엎드린 다음에 방광경에 배수로다 침을 쭉 묻죠. 이제 허리 아프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방광경에 그 경혈을 풀어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척추기립근을 풀어주고 요방형근을 풀어주고 또 환도 주위에 둔근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중이라든지 골륜, 속골 이런 데를 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방광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속골 이목을 써서 구신분리가 해결되는 방광요통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죠.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또 이제 이 굴신자통은 사암침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이 사암동의 충격을 요통문을 보면 굴신자통은 신적격이다. 구부릴 때 뜨끔하거나 펼 때 뜨끔하거나 아프면 이건 신정적으로 쓰면 좋아진다 이거죠. 실제로 해보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 굴신자통은 신정격, 신장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장부에서 경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이 굴신자통이 심하면 태백 놓은 다음에 어떠세요? 좋아졌나요? 물어보고 효과 없다 그러면 부르경부에 침 놔보고 어떠세요? 좋아졌나요? 물어보고 둘 다 효과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방광인가? 방광에다 침 놔보고 좋아져요? 물어보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굴신자통은 신장통이다라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근골요절의 대장정격. 이것도 제가 근골요절을 겪어봤잖아요. 근골요절.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이유는 뭐냐? 대장에 습이 너무 많아서 이 물풍선에 물을 채우면 이렇게 밑으로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대장이 밑으로 출렁출렁해서 밑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끊어질 것 같아요, 허리가. 그랬을 때 대장정격을 쓰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지삼리가 들어가서 수부를 해결하고 양계양곡이 들어가서 이 열을 해결하니까 실제로 수별로 인한 근골요절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그러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요통이 대장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광도 있고요. 신장도 있고 삼초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항척요추. 이거는 요통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죠. 이 뒷덜미와 척추에 추를 다하는 것 같이 무겁다. 이 요추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긴 한데 실제로 담정격은 요통의 효과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제 담에 해당되는 요통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장국노연은 폐정격이다. 이게 이제 구흉구배와 같이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신 분들 펴지 못하는 분들한테 폐정격을 써서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후순입니다. 뭐냐면 이제 폐에 열울이 생기고 폐에 기가 소모가 되면 사람이 앞으로 구부러지게 돼요. 폐의 열로 인해서 이 장화가 식기를 하며 기운이 소모가 되면서 빵빵해야 되는 폐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불편한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굴신도라든지 오체적인 접근을 하는 게 1번이고 그런 상황이 없을 때 이제 폐를 써서 요통이 좋아지기도 하죠. 새우등을 구부려야지만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폐정격을 쓰면 좋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사실. 근데 1순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들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환자가 호소하는 요통의 양상이 병행장부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무엇이 될 수 있느냐? 병리와 손상된 오체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이 호소 증상에 따라서 오행혈을 선택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통의 진단. 요통의 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혈을 가지고 진단하는 거죠. 배수혈. 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위가 삼초수입니다. 삼초수. 요 밑에 원래 신수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5장이니까 빠진 것 같은데 밑에 신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장수죠. 소장수, 관원수, 방광수, 중요수, 백환수. 이제 여기가 아프면 이게 요통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 위에가 아플 때도 등과 허리가 애매하게 아픈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선 다룰 것은 요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반응이 복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제 각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순서와 방법이죠. 자, 첫 번째 대장요통. 이건 이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보통 이제 허리 염좌 환자가 오면 저한테는 이제 제가 대장병 환자라서 그런지 대장 이 요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이 와요.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리 환자가 와서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고 걸으면서 아프다고 오는데 이제 엎드려서 어디가 아파요 확인해 보니 여기가 아프대요. 대장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척추 4호번이 지나가는 이 장골 동선 부위는 이게 기울기 별로 없고 뼈로 돼 있죠. 눌러서 아프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파스가 여기 붙어 있는데도. 그럼 이제 여기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 이건 대장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추를 확인해 보면 이제 환자가 보통 가운데가 아파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이 확실하게 아파요. 혹은 왼쪽이 확실하게 아파요라고 얘기할 때 같은 방향의 천추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대장의 경근병으로 인한 요통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굴신분리가 있으니까. 이 앞쪽 이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에 굴신이 잘 안 되고 통증이 생기는 거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없더라도 거골의 압통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락병을 진단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치료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 진단이 끝나면 환자한테 설명을 하죠. 이제 그 설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진을 통해서 이 천추의 복진이 내상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내상병이 아니라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환자분이 아프신 허리가 척추 4호번 쪽인데 허리가 아픈 이유가 척추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혹은 척추를 뒤에서 잡아주는 근육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혹은 앞에서 잡아주는 근육에 문제가 있기도 한데 아까 촉진해봤더니 뒤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 확인된 게 요 왼쪽 이 부분에 근육이 뭉쳐서 지금 허리가 아픈 거니까 이 부분을 푸는 치료를 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혹시 내상병이 있는 분들은 대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설명을 같이 해줍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환자들한테 대장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요. 아니 내가 종합검진을 했는데 대장의 용종도 하나도 깨끗한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이 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장 얘기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앞쪽 허리 잡아주는 근육이 뭉쳐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풀리면 괜찮아진다. 근데 이제 만약에 환자가 공감할 만한 실제로 이 변비라든지 설사에 문제가 있고 이 확인해 보니까 난 용종을 여러 개 띄어냈다 이런 경력이 있는 분들은 설명해주면 아 그래서 그런 거냐 이해를 해요. 이러면 이와 관련된 나머지 내상병들이 있다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비염이 있는데 콧물이 줄줄 나오는 원인이 대장의 스불이었다. 그럼 허리 고친 다음에 비염 치료하자고 하면 수긍을 쉽게 해요. 근데 이제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고 허리 아픈 것만 해결하고 보내면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이제 환자를 앉혀놓고 굴신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구부려봐라. 얼마나 되는지.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라. 이걸 해보면 거의 안 되죠. 이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오른쪽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오른쪽 천추에 압통이 나타난다면 왼쪽에 상간에다 침을 넣는 겁니다. 손을 딱 잡은 다음에 왼쪽 상간에다 침을 놓고 대략 5초에서 10초 정도 염전을 하면서 확인을 해주고 한번 해보시라고. 아까 요 얘기했던 배 쪽에 이 근육을 푸는 침을 놨는데 이게 풀려서 수월해질 테니까 확인해 봐라. 확인해 보면 눈이 동그래진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대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안 놓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간으로 지표를 보여주고 이제 환자한테 내가 설명한 게 맞다는 확신을 좀 심어준 다음에 치료실로 가는 거죠. 치료실로 가서 상간 이목에 침을 놓고 이 환자가 이제 굴신할 때 너무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밤에 허리가 아파서 옥신걸어서 못 잤다라고 얘기를 하면 염증 경향이 강하니까 양계 연복을 사하면 통증이 줄어들죠. 그게 아니라 허리가 그렇게 옥신거리고 아픈 건 아닌데 앉았다 일어나려고 그러면 무겁고 뻐근하고 에구에구 소리가 나고 불편하다. 또 복진을 해봤더니 여기가 배둘러 힘이 있네 이렇게. 아 이거 수불이구나. 이 수불 때문에 허리가 뻐근해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상간 이목에 복지삼리를 쓰시면 되죠. 그래 놓고 이제 불신을 계속시키는 겁니다. 허리가 더 가볍지 않냐, 움직이기가 쉽지 않냐. 침을 맞는 동안에 허리를 움직여주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지니까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치료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허리 염좌에는 목혈과 화혈 조합을 쓴다. 그런데 목혈과 금혈 조합, 아니, 토혈 조합을 쓰는 경우일 수도 있고 대장염적처럼 굴신도에 차이가 없고 허리가 뻐근하고 왠지 불편하고 오래 앉을 때 일어나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토혈에다가 화혈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 대장요통은 어렵지 않으시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했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ROM에 장애가 있거나 그러니까 굴신도가 떨어지거나 움직일 때 아프다고 하면 목혈을 쓰면 돼요. 뭐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면서 아프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각 소리가 나면서 굴신자통이 심하면 목혈과 화혈을 같이 씁니다. 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면서 뻐근하고 무겁다는 얘기를 하면 또 복진을 해봤을 때 배둘레햄이 확인이 되면 곡지를 같이 쓰는 거죠. 이간 같은 경우는 염증성 통증이 심할 때 다른 걸 제외하고 뭐 굴신이고 뻐근하고를 다 떠나서 너무 아프다, 욱신욱신하고 힘들다 하면 화혈이랑 수혈을 같이 쓰는 거죠. 제가 대장병 환자인데도 이간 통곡을 저한테 써서 효과를 볼 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간 통곡 잘 안 들어요. 이제 이런 걸 아시면 적절하게 쓰시면 되죠. 이제 이걸 알고 쓰면 굉장히 쉬운데 이걸 내가 이 대장 전격을 써야 되냐, 대장 승격을 써야 되냐 고민을 하면 병리와 전혀 관계없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골라서 쓰시면 입맛에 맞게 환자가 이 병증으로 오면 요거가 맞나 틀리나 확인해보자 하고 침을 놓은 다음에 확인을 하면 한의사로서의 자존감이 올라가죠. 내가 얘기한 대로 되니까 환자도 저를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오면 되죠. 자, 다음. 자, 소장유통은 이것도 굉장히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의학 원전이나 이 유통의 분류에 소장유통이라고 언급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냥 엉치가 아프면 뭘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지 몰라도. 근데 이 소장유통의 특징은 뭐냐면 부위가 여기. 이 대장수 바로 밑에 이 요추 5번부터 해서 천추 1번, 2번까지에 이르는 관원수와 소장수의 영역. 보통 환자들이 응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응치. 그리고 이제 여기 쏙 들어간 요한혈이 있기 때문에 자라눈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질환은 허리에 침을 놔서 좋게 만들 수가 없는 질환이에요. 대장처럼. 왜냐하면 침 넣을 데가 없어요. 소장경에 지나가는 자리는 다 뼈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소장경의 소회가 마찬가지로 토열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기육이 많은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 소회가 위치하는 이 출전내측 양골지관도 이 팅글링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기육이 별로 없는 부위고 소장에 지나가는 이 엉덩이 부위, 어깨 부위, 견갑골 부위, 팔 부위가 다 기육이 없는 부위예요. 그래서 허리에 침 넣어서는 절대 날 수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호소할 때 예를 들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니면 타박상에 있어서 얘가 아프다라고 하면 눌러보면 통증이 있을 것이고 그럼 당연히 소장의 문제니까 소장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것이 내상이라면 여기에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그때 확인해야 될 게 관원의 아통을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원에 어혈이 생기면서 이 어혈이 소장을 수축하게 만들고 소장 운동이 잘 안 되면 허리가 땡기면서 아픈 증상이 많이 생기고요. 이거는 생리통과 함께 빈발되는 경우도 있고 생리계통의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장유통 환자를 잘 치료하게 되면 여성분들의 생리질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허리 아픈 이유가 다쳐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분명히 생리계통이 안 좋아지고 있을 것이다. 평소에 생리통이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 생리주기가 점점 더뎌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냐. 또 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열별 증상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면 침을 써서 이 효과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생리계통 치료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게 생리계통 치료가 되기도 하고 임신준비 치료가 되기도 하고 유산조리 치료가 되기도 하고 산후조리가 되기도 하고 갱년기 질환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속성을 갖고 치료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나한테 허리가 아파서 우연히 와서 허리만 치료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몸 상태를 파악해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치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몸을 이탁하고 평생 주치의로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신뢰감을 환자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간혹 이제 이 관원의 복진이 없는데 여기가 아픈데 여기도 통증이 없는 경우는 천종의 아통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천종이 소장의 경락병이 반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종의 아통을 근거로 해서 여기를 치료하시면 돼요. 치료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데 수혈과 화혈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 목혈의 후계임업을 쓰는 건 똑같죠. 근데 이제 아까 대장에서는 양계, 양복, 지구를 썼었는데 소장에서는 이 수혈인 정복, 통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조합이 합쳐서 보면 사암침의 소장전격이에요. 사암침의 소장전격은 이 소장에서 나타나는 재반 동결극계 질환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암침에서의 소장전격이 명방이라고 하는 이유가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성은 내상병에서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후계라는 게 동맥의 통혈이고 이목이라는 게 대맥의 통혈이면서 하초의 수송화물을 도와주고 어혈을 없애주고 수송화물을 촉진해서 생혈을 해주고 이 전곡통곡이라는 게 소장의 열후를 제어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소장과 관련된 생리계통의 질환을 치료하시려면 이 사람이 혈어이냐 아니면 어혈이냐 혈어나 어혈이라면 열성 어혈이나 열성 혈어냐 아니면 한성 어혈이나 한성 혈어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약을 쓸 때도 병리가 달라지게 되고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소장전격의 후계 전곡이라는 게 보사와 관계없이 들어가서 이런 양호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보통 이 소장전격이 정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소택상향은 언제 쓰느냐? 감각이 이상할 때 씁니다. 엉덩이 감각이 이상해. 저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나타나면 이 소택상향을 쓰고요. 보통 이제 소장승격 쓰시는 분들이 엉덩이 감각이 이상할 때 아니면 이 맨바닥에 앉으면 엉덩이가 배긴다라고 할 때 소장승격을 쓰는데 그 소해를 영수보사 하는 것보다 소택상향을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은 방광요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광요통에 대한 굉장한 오해를 하고 계신데 방광요통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하게 방광요통인 경우는 여기 이제 천추의 중간부터 꼬리뼈까지 여기 이제 방광수, 중녀수, 백환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꼬리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옆에 엉덩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보통 옛날 할머니들은 방광이 아파서 침 맞으러 왔어요 이런 얘기 하죠.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방광이 엉덩이입니다. 엉덩이. 방광이 아파서 침 맞으러 왔는데 침 좀 놔줘 이러면 뭐 환도나 이런 데 침 넣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 엉덩이죠. 아니면 꼬리뼈가 너무 아파요. 아니면 엉치가 아파요. 밑에 엉치가 아픈 거죠. 여기가 아프다고 확실하게 지정을 해주는 경우에 이게 이제 방광요통이고요. 두 번째 방광요통은 굴신자통이나 굴신분리로 호소하거나 허리가 뻐근하다고 얘기하는데 위아래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아프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장요통과 소장요통의 특징은 옆으로 아파요. 옆으로. 대장요통과 소장요통이 위아래로 아프지 않습니다. 좌우로 아파요. 대장수, 관원수, 소장수 이렇게 옆으로 아픈데 방광의 요통도 비슷하게 좌우로 아픈 게 있지만 여기가 아프지 않은 방광의 요통은 위아래로 당긴다 이거죠. 방광의 경락이 이 배려근을 지나가죠. 이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배려근이 수축이 되거나 뭉치거나 기욱이 뭉치거나 하면서 허리가 뻐근하고 굴신하기가 힘들다라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제 방광을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확진은 일단은 여기를 다 해봐야 돼요. 삼초수, 신수, 그 다음에 뭐 기회수까지 그냥 대장수, 소장수를 다 확인해 봤는데 눌러도 뚜렷하게 아픈 데는 없는데 세로 방향으로 다 아프다고 해요. 한 군데가 아픈 게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다 아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허리를 기울고 이렇게 딱 짚어보면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육을 짚어보는 거죠. 이렇게 어깨 같은데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종아리를 이렇게 이 배려근을 이렇게 눌러보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때 이제 위중을 쓰는 거죠. 토혈. 확진 포인트는 위중의 압통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방광의 요통은 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 방광수가 있는 이 꼬리뼈 부위와 엉덩이 주위가 아프다고 하는 요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통증이 있거나 중국에 통증이 있고요. 이 두 군데 통증이 전혀 없는데 위아래로 당기면서 불신분리나 불신자통, 뻐근하고 무겁다고 호소하는 경우에 방광요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오행을 조합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사암침을 해보시면 방광종격이 이 요추염좌에 정말 안 좋습니다. 효과가 거의 없어요. 개중에 되는 경우도 있는데 되는 경우는 뭐냐면 방광의 스불로 인해서 허리가 뻐근하거나 아픈 경우가 잘 듣고요. 굴신분리로 호소하는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광종격을 많이 쓰다가 안 되니까 사암침을 오래 쓰신 분들은 방광승격을 사용합니다. 방광승격을 사용하면 속골 이목을 쓰면서 위중삼리를 쓰니까 목혈 토혈 조합이 되면서
어지간한 방광의 굴신분리나 기후병이 좋아지죠. 그래서 사음침 잘 하시는 분들은 방광 승격이 요통에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방광 전격은 스불에 의해서 무겁고 뻐근한 데만 효과가 있다. 이걸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혈자리의 조합을 아시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방광의 요통 중에서 굴신분리를 호소하는 불신제통을 호소할 때는 목혈을 사용을 하고요. 그때 통증이 심하면 화해를 같이 배합을 하고 이 옥신거리는 통증 자체가 심하지 않고 기육을 눌렀는데 뭉쳐있거나 뻐근하다, 무겁다라고 얘기하면 이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방광승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음상향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이 방광전격 조합이 위중삼리의 지음상향이죠. 근데 이 지음상향은 언제 사용하냐면 엉덩이 감각이 이상할 때, 허벅지가 내 살 같지 않을 때, 종아리가 남의 살 같아요. 발바닥이 남의 살 같아요. 이렇게 비증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위중과 같이 쓰면 수분을 배출하는 효과가 많기 때문에 방광의 수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뻐근하고 무겁다. 뭐 앞으로 걸어가는데 허리가 자꾸 뒤로 가면서 주저앉고 싶다. 엉덩이가 무거워요. 뭐 엉덩이에 맷대를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거죠. 이 조합을 사용하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요통에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육부의 마지막 주요 장부인 3초입니다. 이 3초 요통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3초 요통이 뭔지 정해준 책도 없고요. 왠지 3초는 미지의 장부고 불치병을 쓸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초는 기본적인 생각은 방광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방광과 3초는 같은 계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방광과 3초의 차이점은 방광은 하부의 종착지인데 3초는 전체 수도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3초 요통의 특징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 3초수의 압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요통 환자에게는 3초를 쓰셔야 돼요. 그럼 이제 3초수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초수를 확인하는 게 처음에 어렵습니다. 3초수를 확인하려면 이 12번째 갈비뼈 끝을 확인하고 경문을 확인해야 돼요. 경문을 확인하신 다음에 경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신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수를 확인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3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 말씀드릴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요통 환자가 오면 이 과정을 전부 다 시행을 하죠. 경문 잡고 신수 잡고 신수합통, 3초수 합통 확인하고 대장수, 소장수 관원수, 방광수, 중요수, 백관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부로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데 처음에 3초수 촉진이 좀 어렵다는 거.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3초수 주위가 뭉쳐서 아픈 환자는 이 중저라든지 천정을 안 쓰면 안 풀려요, 이게 이제 첫 번째 3초의 요통이고요. 두 번째 3초의 요통은 아까 방광을 말씀드릴 때 위아래로 당기거나 뭉치거나 하는 요통이 방광 요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초도 방광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3초의 경락은 원래는 이 관충에서 시작해서 팔로만 이어지지만 이 족삼초 혈맥이 방광과 함께 움직이고 이 방광과 3초는 일체이기 때문에 방광의 재관 경락병인 것처럼 보이는 증상들이 위중압통이 아니라 위양압통이 확인이 되면 3초의 오행혈을 쓰셔야지만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등이 뻐근하고 아파서 나는 방광이라고 생각하고 속고리목에 위중삼리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방광 승격을 쓰고 싶은데 위중압통이 아니라 위양압통이 뚜렷하다. 그 백날 써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고리목을 대체해서 중저이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위중삼리를 대체해서 천정삼리를 사용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어요. 이제 3초 요통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3초수의 경결이나 압통이 뚜렷한 환자이다. 이 부위가 아픈 환자. 두 번째는 방광과 비슷하게 위아래 배려근이나 기욱이 뭉치면서 뻐근하고 불신분리를 호소하는 환자인데 그럴 때 위양압통을 확인하면 3초의 오행혈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굴신분리를 호소할 때는 당연히 목혈을 쓰고요. 굉장히 많이 아프면 이게 수혈인 액문통곡을 씁니다. 이게 이제 아까 소장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중저이목의 액문통곡, 3초 전격이죠. 3초 전격은 방광의 3초의 염자질환에 아주 유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3초 전격이 명방 소리를 원래 들어야 되는데 활용을 많이 안 해서 명방 소리를 못 듣는데 3초 전격으로 대부분의 염좌 질환은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이외에 특이한 점은 3초 같은 경우는 기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정삼례를 쓸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방광의 모든 기육과 이 3초경에 연결되어 있는 팔의 기육이 위양의 아픔이 나타난 다음에 천정으로 해결이 가능해요. 뒷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환도, 그 다음에 허벅지, 장단지, 하다못해 발목까지. 이 3초와 방광은 비교하자면 3초가 방광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한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또 3초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리 옆면이 저리고 내달같지 않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하면 이 관충 상향을 써서 그게 없어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써보면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물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써야지만 다 없어지지만 이 오행혈이 피맥 육궁골에 계통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거를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 육부의 주요한 유통을 유발하는 병인 장부 4가지를 설명드린 거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신장은 완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설명 방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자,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게 되게 잘 돼요. 유통 환자를 염좌 환자 같은 경우는 놓칠 일이 없습니다. 놓치면 바보죠.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내상병을 깔고 있는 환자들은 원인을 충분히 설명하고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 내상병을 깔고 있는 환자들은 반드시 요통 이외에 다른 증상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다른 치료를 유도를 해야죠. 이 신장요통은 원래 넣지 않을 거도 생각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경락병에 대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장요통을 여기에 삽입한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신장병이다 이러면 신호요통, 은은하게 아픈 요통,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해요. 근데 조금 활동하면 괜찮아요 라든지 나는 무리를 하면 허리가 약해, 이런 만성적인 요통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사암진법 하시는 분들은 굴신자통에 이제 이 신장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입견과 다르게 실제 임상에서는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급성 염좌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접근 자체를 잘 못하게 돼요. 신장에 급성 요통이 어딨어?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신장에 급성 요통이 생기는 이유는 요새 현대인들이 신장에 문제가 생길 만한 굉장히 많은 환경에 노출이 돼 있어요. 일단은 못 볼 거 볼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이 심포의 상어가 망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심포에 열이 쌓이면 이 심포경과 심포와 신장은 적경이기 때문에 심포의 열이 첫 번째는 심포에 영향을 미치지만 두 번째로 신장으로 내려가요. 신장으로 내려가서 신장에 열담을 형성해요. 이게 이제 반드시 심포는 아니고 심장인 사람도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상화나 군화가 망동을 하면 이 심포와 심장은 신장과 다 적경관계, 표류관계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신장의 열을 조장을 하고, 이 신장에 과도한 열은 열담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열담이라는 거는 응급적인 상황을 초래하죠. 굴신을 못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침에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걸 신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 경우, 아니면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게임하다가 날밤 샜다. 이게 중고등학생한테도 많이 나타납니다. 날밤 새면 신장에 이 정과 음이 회복이 안 되고 열울이 쌓이기 때문에 또 열담이 생기죠. 혹은 요새 이 성생활 문화로 인해서 박노가도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잘못된 성생활을 많이 해서 성생활한 다음에 찬바람을 쐈다든지 성생활을 과다하게 하면서 문제가 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 신장에 열담이 생기면서 신장이 오그라들고 이걸로 인해서 아예 굴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신장으로 인한 급성 염좌가 굉장히 많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신장 요통을 확진하는 방법은 이 신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경문을 확인하고요. 경문 12번째 갈비뼈 끝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면서 이 신장이 뭉쳐있는 부위를 확인하면 뚜렷한 멍울 같은 게 만져지는데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앞통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원짜리 동전, 어떤 사람은 메추리알, 어떤 사람은 계란만한 크기까지 덩어리가 만져져요. 그게 이제 신장이 뭉쳐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확인하면 이거는 신장의 요통이다라는 확진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여기가 뭉쳐있지 않고 허리가 어딘지 모르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신수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신장에 내상병이 있는 사람은 이 신수에 경결이 있지만 갑자기 이제 응급적인 상황으로 이 생활을 잘못해서 이 신장에 열담이 생긴 사람은 신수에 압통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디에 압통이 나타나냐? 황수에 압통이 나타납니다. 황수는 이제 신장에 얼마 되지 않은 질환이 나타나는 반응 포인트가 되고요. 허리에 아무 반응이 없는데 황수의 반응이 나타나면 이 황수 주위에 신장의 열담이 모인 거죠. 지금 이제 굳이 열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전제가 급성 염좌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불신이 어렵고 옥신거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럼 이 황수가 확인이 되고 이 황수와 동시에 전중압통이 확인이 되거나 혹은 심화부 압통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이 육부 같은 경우는 목혈을 많이 썼었죠. 대장에서는 삼간, 소장에서는 후계, 삼초에서는 중저. 근데 신장 같은 경우는 이 응급적인 통증과 불신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부와 노궁을 씁니다. 이 소부와 노궁을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포의 상어가 망동하며 신장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포와 신장은 접경 관계예요. 그래서 이 노궁을 쓰게 되면 영곡을 쓰지 않아도 신장의 급성 열혈이 해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꿈쩍도 못하던 사람을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전중압통 확인을 하고 노궁에 침을 놓은 다음에 움직여보세요 하면 환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노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부에 압통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 심화부, 심장에 모여있는 거벌이 위치하는 이 부위에 통증이 심한 사람은 신장 유주를 보시면 이 락심주용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기지자 종표출 락심주용중, 심장과 락하고 흉중, 이 심포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맥 유주와 신장의 유주를 볼 때 이 심신상교와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과 신장이 표리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소부로 쓰면 즉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불신도가 굉장히 편해지죠. 그럼 이제 이걸 확인한 다음에 환자에게 그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성생활이 과다하지 않았냐, 밤에 잠을 못 자지 않았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여쭤보고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되면 환자도 납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실에 가서는 영곡을 마저 놓고 그 다음에 태계태백을 놓으면 훨씬 더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소부와 노궁을 사용해서 즉표를 확인할 수 있는 신장의 열담 환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신장에 내상병이 없는 환자는 이런 치료 몇 번으로 그냥 해결이 되지만 원래 신장이 안 좋았던 환자인데 골병이 무릎이나 아니면 손가락에만 있고 허리에만 없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그 슬통이라든지 슬관절 문제 혹은 손가락의 조조강직 같은 부분도 이 신장을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는 설명을 하고 내상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치료 효과도 좋고 환자의 수명도 높게 됩니다. 이제 신장의 오행혈을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장은 전혀 다른 이 오행혈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차후에 이제 중급편 책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테니까 이 신장의 내상병은 3시간을 해도 모자란 장부라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 요추에서부터 흉추까지에 나타나는 요통이라고 할 만한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이외에 이제 환자들이 허리가 아픈 것으로 오인하는 질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간, 담, 비위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이제 간 같은 경우는 배수혈이 요 흉추 9번에서 10번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거 완전히 등이죠. 근데 이제 여기가 아프다는 게 아니고 간병 환자는 허리에 문제가 없는데 앞쪽에 소복부가 뭉치면서 근육이 뭉쳐서 허리가 당기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복부를 풀어주면 허리가 편해지는데 그때 이제 간을 쓰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 전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진단을 다 해봤는데 없다는 전제죠.
이게 없어. 근데 앞에 확인해 보니까 이 간의 문제를 의미하는 소복부의 복진이 뚜렷하고 복직근골연이 있으면서 뒤에 허리 근육이 아프다고 하는데 어딘지 환자가 짚을 수가 없는 이런 환자한테 간의 곡천음곡이라든지 행간소부를 쓰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담 같은 경우도 이거 허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담의 요통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 담의 경락이 과비추 순비의 후렴 하합 이건 방광이구나. 그렇죠? 담경 유주가 이 옆면을 따라서 환도를 지나서 옆면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나는 좌골신경통이 있다. 허리가 아프면서 좌골신경통이 있는데 이 응치 부위가 너무 아프고 환도가 시다. 그리고 나는 이게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겠다. 옆다리가 저린다라고 얘기할 때 이 담을 쓰시게 되면 요통은 아니지만 환도 부위가 좋아지고 다리 저림이 좋아지고 이런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장 같은 경우는 사암침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통의 비정격을 쓰기도 합니다만 요통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비장에 담음이 정체가 되거나 스불이 정체가 되면 이 등이 뻐근하거나 판자대기가 된 것 같거나 허리가 왠지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비장은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리고요. 혹시 이제 비장과 대장이 연계되어 있다면 대장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스불 질환이 이 비장의 이 수기를 해결하는 걸로 해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 위장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요통이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게 흉추 끝에서 요추 처음으로 이어지는 자리예요. 간담 비위수 중에 이 요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가 아프면 허리가 아픈지 등이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촉진해 보면 압통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이 없더라도 앞에서 중환 압통이 확인이 되면 환자가 불신하기가 어려워져요. 앞뒤 불신도 어렵고 좌우 불신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사암신 조문에 뒤돌아보면 슬픈 표정을 지으면 위장격을 쓴다는 위장의 식적으로 인해서 위장 근육이 뭉치고 위장 근육이 뭉치니까 이 등과 허리 부분이 뭉치면서 불신이 어려워질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고 이 위장격 조합이 목혈과 화혈로 되어 있죠. 한곡이무배 해계양곡. 이치에 맞는 조합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통을 한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고 요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상병까지 이어지는 치료를 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통의 예후. 내상병이 아닌 경우에는 진단이 확실하면 즉효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얘기고요. 3번에서 5번 혹은 뭐 조금 더 걸리는 환자도 있지만 환자가 느끼기에 낫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치료할 수 있어요. 중간에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처럼 3번에서 5번 침을 맞았는데 차도가 없으면 자기가 알아서 도망가죠.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아가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고 이제 치험내 저기 안 넘어가네요. 치험내는 이걸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하시죠. 어차피 한글 파일이라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시험내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각 장부에 대해서 2개씩 뽑아왔는데 1개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각자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치험내 보실까요? 이 대장요통 치험내 17205번 장X임님. 이제 2가지로 유형을 준비했는데 이 첫 번째 유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구술식으로 저희 총통치법 중급편 책의 치험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치험내는 이제 같이 공부하는 원장님들과 공유하기 위한 정보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57세 여원인데 우측 대장수 부위가 아프다고 오셨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이거 환자가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묵직한 느낌의 통증을 호소했고 누웠다 일어날 때 가장 불편하다. 복진을 해보니까 양쪽의 천추, 중환, 거골, 그리고 좌황수, 양중부의 복진이 나타났는데 이 중에 이제 우대장수와 겹치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 오른쪽 천추와 거골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인정부는 대장이라고 잡고 이제 묵직한 느낌, 뻐근한 느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곡지삼리를 사하고 그 다음에 누웠다 일어날 때, 굴신할 때 어렵다고 하니 상간이묵을 보조연로 해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럴 때 진료실에서 상간을 놓고 일단 확인을 한다 이겁니다. 상간을 놓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치료실로 가서 나머지 침을 쓰고 그 다음에 동기요법을 하게 하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번 맞았는데 허리가 너무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4번 정도 맞았더니 바닥에 앉아도 특별히 많이 안 아프고 80% 정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2달 뒤에 다시 또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또 대장요통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치료받고 어땠냐 했더니 2달 동안에는 별로 아프지 않았다.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대장요통이 나타나는 환자에 대한 케이스고요. 이제 여기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여기 이제 황소의 아풍이 나타나죠. 좌황수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요통에서 중요한 거는 좌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 이건 분명히 오른쪽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제 황수는 왼쪽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치엽내 그 복진을 보시면 여기 서수령에는 빠지고 우위중 2가 안 나왔는데 오른쪽 위중 2가 있어요. 이거 약간 매력적인 복진 강도 아닙니까? 근데 오른쪽 위중 2가 왜 배제가 됐느냐? 아까 제가 방광의 요통은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부위가 대장수라서 방광수가 아픈 요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중극의 압통도 없었고 그 다음에 2번째로 방광의 요통은 상하로 당기는 느낌이나 뻐근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가로로 안 좋은 느낌이라 요 위중은 배제가 된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해서 좋아진 일반적인 아주 흔한 케이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요통. 소장요통은 2번째 걸 보시죠. 2번째. 아까 제가 소장요통은 여자한테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남자한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39세 남성인데 한 달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팠대요. 근데 이제 5일 전부터 스키를 타다 보니 너무 아프다 이거죠. 굴신하기 힘들고 통증은 우측보다 좌측이 심하고 부위를 확인해 보니까 그 장골 아랫부분에 관원수, 소장수 부위가 아프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신수 아래의 기회수 부위도 약간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짜릿한 통증이 불편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제일 심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요추염자의 굴신자통과 통증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진을 해보니까 하복이 3이 나왔고 양신수가 2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좀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복이 3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의 이 통증 호소 부위가 관원수, 소장수라서 소장에 유력하긴 한데 이 사람이 신장에 원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골병이 잘 오기 때문에 요통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회수까지 아프다고 하니 이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원래 이제 문진을 통해서 신장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지 테스트